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감독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 내란 행위 한 바 없고 특히 체포의 채자 꺼낸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지휘관들, 많은 증언들이 끄집어내라, 국회의원 체포하라 등등의 진술이 있었다고 하죠. 뭐 이런 진술들이 내란죄 가장 중요한 증거, 또 탄핵할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아주 드러난 사실을 또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이 국가적 중요한 상황에서 윤석열 계속 그대로 두는 게 맞는지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베프의 촉,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관심을 끌었던 사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금 탄핵 비상계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계엄 선포 이틀 전이죠. 12월 1일 날 이 롯데리아 패스트푸드점에서 현직 정보사령관, 전직 정보사령관, 또 뭐 대령급 부하 2명 만나서 사전에 계엄을 논의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정보사령부 이 얘기가 좀 충격적인데, 정보사령부가 뭐 우리나라에서 어디 군에서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과거에는 정보사령부를 사령부로 두질 않았죠. 네. 예하부대 정도. 부대로 줬는데, 왜냐하면 그 정보부대라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사령부 정도의 위치를 가지면은 실제로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권력의 핵심이 보안사, 기무사, 방사 뭐라고 부르던 그쪽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예하부대의 정보 관련된 부대들을 운영하는 거였었는데, 이게 이제 통합작전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뭐 북쪽 정보를 많이 취득하는 부분 때문에 통합사령부로서 위치하게 된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알려진 것처럼 정보사령부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지? 근데 과거는 보안사가 문제였는데, 그렇죠. 근데 그 지위를 이제 정보사령부가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기능사령부입니다. 국방정보본부 예하의 기능사령부인데 주로 그렇죠. 이제 휴민트라고 하는 건 북한에 침투하는 HID 요원들이라든가 뭐 아저씨란 영화의 원빈이 그 UDU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명 돼지부대라고 하는 건데, 왜 돼지부대냐면은 이 사실은 소모전이거든요. 네. 소모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유지하는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프로파일러들이 그 이유를 아는 거는 그 보통 신문 방법을 그들한테 교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문 방법이죠, 고문 방법.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막을 조금 알죠. 예. 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방첩사령부, 뭐 사실은 그게 보안사, 기무사, 방첩사로 이런 정보를 이제 다루는, 국가 정보를 다루는, 군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라면, 이 정보사령부는 이 방첩 관련된 북한에 있던 그런 보낸 그런 거하고 관련된 부대가 그렇죠. 아닌가 그렇게 되죠.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 비상계엄 내란 사건 겪으면서 정보사령부가 딱 중심에 있었다고 이렇게 되는데, 언론에서도 지금 정보사가 좀 논란이 계속
됐었잖아요. 그렇죠.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네. 블랙요원 명단을 맞아요. 유출했다는 거 그리고 하극상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근데 국군정보사령부.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 하극상이 되냐? 네. 사실은 정보사는 많이 알려진처럼 순혈주의입니다. 육사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몇몇을 스카우트 해갖고 자기네들이 어떤 옛날의 보안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옛날 보안사. 옛날 보안사인데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일종의 사조직처럼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아주 특수한 육사의 몇몇 이런 어떤 옛날의 하나회처럼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들 사이의 암투들. 그래서 이제 요원 명단이 유출되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원스타가 쓰리스타를 고발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내부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 언론의 지탄을 받아왔죠. 자, 순혈주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 어쨌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야, 패스트푸드점. 저도 좋아합니다, 햄버거. 암만 햄버거 먹고 싶다 하더라도 이걸 이런 내란 계엄하러 가는데 햄버거 가게 가서 그걸 먹는다.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저는 참 납득하기 어려워서요. 아니, 최소한 한정식 같은 거 먹으면서 아니, 먹으면서 하라는 게 아닌데 방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하게 되면 네. 도감청의 위험이 있다. 도감청. 예. 그러면 이제 사실 요거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은 네. 보통 이런 이 사람들이 이거 사업이라고 합니다. 공작 사업이라고 공작 하는데. 삼료. 예. 그래서 공작 사업의 기본 원칙은 뭐 사통팔달 도주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큰 어떤 예를 들면 뭐 유원지라든가 아니면 큰 어떤 이런 공원 같은 데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거기는 도청도 어렵고 사통팔달이네요. 예. 나 다 갈 예. 수 있으니까. 도망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아, 근데 좋아요. 좋은데 옆자리에 뭐 밥 햄버거 먹던 네. 학생이나 다른 분들이 뭔 소리지 이게? 그렇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 앉아가지고 야 한동훈 사살하고 체포하고 이재명 잡고 야 부대의로 빼고 탱크 빼고 너 4명의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좀 있으면 이상하게 보겠죠.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요. 본인들은 뭐 이런 본인들은 그런데 사업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네. 자기 집 근처에서 쉽게 일종의 아. 분위기 잡으려고 부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게 뭐 소위 이제 뭐 옛날에 이제 도감청 할 때 잡음이 들어가 갖고 증거가 채택 안 된 예를 들면 그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그런데 이석기. 예, 이석기. 근데 사실은 그건 잘못 알려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노이즈를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할 수 있었는데.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업 방식은 노상원이 사실은 분위기 잡으려고 한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우리 베프님도 군대 다녀오셨지만 군대에 이제 군대리아라고 아 맞아요. 아이고 햄버거 아이고 생각납니다. 저도 뭐 네.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 안에 이제 다른 걸 딱 해가지고 그렇죠. 잼도 바르고 빨간 소세지. 저 사실은 군대에서 먹던 네. 그 햄버거 가장 맛있었던 그게 것 같긴 각인된 한데. 겁니다. 각인된 겁니다. 아 그래서 계엄군들도 군도 거기 가서 먹는 거 아니냐, 먹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나와요. 글쎄 말입니다. 그게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종의 뭐 조롱의 얘기가 네. 나오고 막 그런데 일단 뭐 물론 그들의 사업 방식 자체, 공작 방식 자체와 연결됐기도 했지만 사실 네. 노상원의 개인적인 특성과 연관되는 그렇게 것 봐야 같습니다. 되겠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뭐 지금 저기 영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하필이면 저 롯데리아입니다. 예. 지난번 이석기 때도 롯데리아였고 롯데리아였고. 요번에도 롯데리아. 그러니까요. 이게 긍정적입니까 롯데리아 입장에서? 아닙니다. 아니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유명해진 거는 맞는데 맞지만 탄핵 상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지점에 뭐 지금 뭐 그 어떤 손님들이 네. 그 시민들이 많이 몰린다고 그런데 롯데리아 자체를 부정으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이용된 그렇죠.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사통팔달인 이 어떤 패스트푸드점이 사업의 장소로 운영된다라는 것 자체는 그것 때문에 이제 롯데리아가 아니라 맥도날드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CCTV가 패스트푸드는 오래 보관됩니다. 이번에 구속영장 나온 것도 CCTV가 오래 보관됐기 때문에 이들이 CCTV에 있었군요. 이 예. 사람들이 잡혀 예, 있었군요. 요새 CCTV가 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뭘 할 수 있냐면요. 이 구화된 걸 재현할 수 있습니다. 입 모습 예, 보고. 예, 예. 그것 이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라서 착각한 겁니다. CCTV가 사실은 우리 법상 개인정보법상에 목소리를 녹음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면을 딱 보면서 이제 그걸 제한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암만 정보계통에 있던 이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건 정확하게 몰랐을 것이다. 자, 6년 전에 전역한 전직 정보사령관, 또 현직 정보사령관, 또 그리고 실무자 대령급 2명. 사실 좀 전직 정보사령관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도 좀 신기하거든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노상원이? 근데 지금 나오는 거로 봐서는 네.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의 독특한 위치. 이 사람이 점집을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네. 점집을 하고 그러니까 수석 졸업까지 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육사에 1등을 해가지고 정보사령관까지 했습니다. 불명예 제대하긴 했지만. 예, 그것도 성범죄로 예. 예, 육군 정보학과 그 사람이 무속을 하고 있다? 예, 근데 그 무속을 한 이유가 있는 거죠. 뭐죠? 혹시 그 최고위 과정이라고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최고위 과정의 3대 요소는 예. 무속인, 음흠. 그 군 장성이나 네. 경찰 장성급, 그다음에 사기꾼 같은 사업가. 사업가들도 많죠. 3대 요소가 네. 거기서 뭘 다루냐면 정보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이 군 정보가 아니라 네. 기업 정보, 일반 정보들. 그리고 네. 인사 정보. 아하. 그러니까 왜 많은 분들이 왜 무속인이나 이 장성들이나 이런 고위 관료들이 왜 같이 엮지? 음흠. 왜냐하면 출세하고 싶으면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네. 정보가 통일될 수 있는 방식은 그런 어떤 아, 집단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1등인 정보사령관이 제대를 할 수는 있죠. 제대를 했는데 네. 무속을 하게 된다니 이건 참 납득하기 어렵네요. 아니 무속이 잘못됐다는 건 네, 아닙니다. 그 길이 그렇죠.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판단을 지속적으로 네. 할 때 그 판단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감으로 하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하면 감으로 하네. 예.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야. 근데 그것을 부추겼다고 하면 무속인과 장성이 엮이는 것은 그 두 가지 같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거기에 아시는 분이 또 들어가죠. 이게 지금 고위과정 얘기했는데 그 안에 무속, 예. 장군, 예. 사기꾼 예. 지금 누구가 떠올라요. 지금 제가 계속 누가 아마 떠오르죠? 이거 보시는 분들은 누가 금방 떠오를 금방 겁니다. 떠오르죠. 계속 요번에 뭐 무슨 황금폰 그분도 마찬가지고요. 같이죠. 요번에 어제 기각됐던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죠. 왜냐하면 이들이 정보를 유통시키는 네.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공간 자체와 구성 요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군 출신인데 보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좋아했을 이 사람은 안산보살이라고 불렸다고 네. 합니다. 보살인데. 그러면 누군가 굉장히 좋아해요. 매우 좋아요. 저라면 제가 그 사람이라면 되게 끌릴 것 같아요. 거꾸로가 아닐까요? 네. 반대일 수도 있고. 그분이 좋아하는 걸 알고 이 사람이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방식 때문에. 좀 놀라운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이 왕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계속 이런 무속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김건희 같은 경우는 영적 대화 좋아하고 도사들하고 주로 대화 나눈다. 뭐 이런 많이 얘기도 사주도 있었잖아요. 봐주고 그러신다면서. 이 맥락이 거의 같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영부인께서도 그 최고위 과정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예. 거기서 만날 수 있겠네요. 저는 강력히 의심합니다. 네. 합리적으로. 아하. 예. 자, 비슷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예. 뭐 사실은 뭐 무속을 뭐 믿고 또 안 믿다 하더라도 그거 좀 마음에 평온을 얻기 위해서 가는 분들도 있고 그걸 뭐 욕하거나 뭐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명리학은 예. 그냥 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국가 권력과 연결되거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정식의 절차를 밟는 국가 권력과 행정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누군가 관련되고 거기에 또 권력과 돈이 관련돼서 이건 사실은 네. 엄정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특히 이 정부 들어서서 문제가 왕자부터 좀 놀랐었는데 그때 사실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애써 외면하고 넘어갔어요. 왕자를 쓰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 왕자를 그거 왜 씁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주요한 결정할 때 무엇인가를 네.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것이 의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강력하게. 예. 근데 그게 우연히 맞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 신뢰를 하게 되겠죠. 신뢰하게 돼. 근데 사실은 A나 B나 둘 중에 하나일 때 예.
50이에요, 가능성은. 항상 5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기거나 말거나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은 틀린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 것만 기억나는 나는 일종의 확증 편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다는 건 사실은 매우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일이다. 이 계엄 얘기를 좀 했었는데 날짜, 시간도 이게 12월 3일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 무속인들이 점지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나온 신문 보도에 의하면 네. 그겁니다. 사실은 TF 그러니까 그들 내에 어떤 TF나 수사팀이나 이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네. 시간이 일주일은 더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날짜도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점지한 거다. 그렇게 됐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조속하게 너무 허술하게 너무 결정한 빨리 그렇죠. 시간도 얘기. 안 맞고 그렇죠. 예. 어떻게 이렇게 결정하냐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것이라고 하면 이건 참 그렇습니다. 자, 특히 뭐 가장 관계 있는 사람이 결국은 김건희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보면 아무래도. 뭐 본인도 주장을 하고 있지만 무속, 도사 또 본인 입장에 천공이라든지 뭐 지금 건진도 코바나 콘텐츠에서 뭐 활동을 하다가 대통령 부부랑 되게 잘 알게 됐던 사람이고 그렇죠. 지금 또 오늘 뭐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문제가 되고 명태균도 뭐 무속인이고 그렇죠. 김건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무속의 관련성을 갖게 된 이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이거를 대통령한테 반영해서 국정에 반영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가스라이팅과 터널 비전이 반복되는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한 번 성공한 부분, 예. 예를 들면은 사실은 가능성이 적지만 성공한 부분이 생기면 거봐 이게 맞잖아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네. 그걸 가지고 다시 그쪽 선택을 하고. 또 선택하고. 예. 근데 다른 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 맞힌 걸 가지고 또 가스라이팅 기억이 나요. 확증평에 빠져가지고. 네. 이게 반복될 때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사업 하나 망하고 마는데 권력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큰 국가적 낭패를 겪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무속인들한테 인사청탁도 받았던 정황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취업을 시키고 결국 그 사람들은 김건희 라인이 되겠지요. 예. 김건희가 뭐 진짜 무속을 너무나 믿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려고 했는 건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가 다 들어가죠. 아, 둘다 왜냐하면 있다? 세력도 하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붕 뜬 기분을 느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신발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합니다. 아하. 그럼 뭐 주변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이 보살님. 아유 보살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자기가 마치 무엇인가가 들어온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사실 최고위 과정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사기꾼인데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계속 저분 뭔가 있다라고 계속 영험하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 얘기는 예. 제가 이전에 해준 얘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영험하죠. 예. 옛날 얘기를. 그렇죠. 지금처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주변에 두고 주변에 두니까 자기가 뭐가 된 것 같고 내가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대로 하죠. 뭔가 실현되는. 네.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무속인과 관련된 나쁜 어떤 에스컬레이션 현상입니다. 뭐 무속을 무슨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도 뭐 점도 보시고 예.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일반 서민들이 그거 하는 거를 그냥 뭘 할 것도 없는데. 점 보고 말면 됩니다. 그냥 예. 보고 말면 또 그걸 통해서 평온을 얻을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이 법사, 도사, 이 무속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정치자금법이라든지 문제가 돼서 또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 비롯해서. 그냥 그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해주고 돈을 받는다는 거 문제죠. 네. 그리고 사실 명태균의 문제는 뭡니까? 그걸 해주면서 네. 여론 조작을 한다는 여론 조작도 거잖아요. 하고.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걸 실현하기 위해서 불법과 탈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냥 점만 봐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히 우쭈쭈 해주니까 네. 당연히 뭐가 되냐면 돈과 권력을 갖다 주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형태가 권력과 붙어서 문제가 된다. 그렇죠. 이게 분명한 것은 게이트가 터질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많아갖고 네. 게이트가 너무 많아서 예전 같으면은 그냥
최순실 게이트로 끝났잖아요. 네. 지금은 무슨 게이트라 불러야 됩니까? 너무 많습니다. 무속 네. 비롯해서 무속 때문에 내란까지 간 계엄 내란까지 간 상황인데 정유진 님이 왕자 쓰고 나왔을 때 우리가 비웃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 왕자를 썼다라는 거는 그만큼 정말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절박했던 걸려도 거죠. 상관없을 정도로 절박했던 일부러 거죠. 이렇게 딱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러면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저게 그냥 어리석다 아니면 그냥 재미로 그냥 봤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2년 7개월 국정 운영한 그것을 보면 저거랑 관계가 있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 대통령의 판단 기준이 네. 어떤 합리적인 정보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형태의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요. 국가의 그 중요를 결정했다고 하는 게 지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가장 문제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여사님이 개입돼 있다고 하면 이건 국정농단 자체가 더 큰 엄청난 문제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래서 우리 댓글에 무속 게이트였잖아요. KT24님 무속 게이트다 이거. 근데 무속인데 이게 무속이 내란 계엄까지 간 거니까. 예.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 고위 군인들이고 예. 그들이 대통령을 부추겨 갖고 아니면 거꾸로 됐거나 네. 지금 이 사태가 난 근데 거예요. 우리 베프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제가 기억나는 게 그 고위 과정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좋은 아주 과정, 일부 예, 고위 과정 일부에 정말 군경 높은 사람이 와요. 그렇죠. 그 사람들. 네. 그리고 무속인들, 예. 사기꾼들. 예.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지금 들어보면 그렇죠. 딱 거기서 지금 다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뭐 그 최상병 그 게이트 거기서도 최상병 그 사건에서 딱 나오잖아요. 붙죠. 거기에 돈 된 사람이 네. 누군지 딱 나오죠. 예. 왜냐하면 이게 이 고리가 딱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은 정보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정보가 합리적으로 취득된 게 아니라 이렇게 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취득된 겁니다. 네. 이 감이 진짜 그냥 자기가만 느끼고 살면 상관없는데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주식도 사야 되고 네가 진급한다 알려주는 기도 하고 넌 진급 못한다 한다 나라가 어떻게 된다 주식 사야 된다 거기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다 이루어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실 안 되면 그만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강제로 진급시키려고 관철을 시키려고 그렇죠. 힘을 썼던 모습까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한 거라는 게 그렇죠. 지금 앞으로 나중에 요 내란 사건 정리되면 그 부분도 아마 조사가 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포의 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급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최강 디펜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피곤해 보이십니다.
이제는 아침 일찍 나와 밤늦게 들어가는 일상이 아주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느낌인지는 몰라도 모든 방송에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걱정스러운 게 걱정하고 있죠. 건강을 해치시는 게 아닌가. 또 왜 탄핵은 주말에 하냐고. 이제 주말까지 다 날아갔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네. 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우리 김종대 의원님 원래 이번 연말에 해외에 잠깐 가시려고 했던 거죠. 원래는 겨울 휴가였죠. 예, 휴가 겸 다 또 취소됐습니다. 겸 이 내란 사건이 생겨가지고 예. 또 여기 계셔야 됩니다. 또 설명도 가장 제가 봤을 때 잘 분석해 주시니까요. 아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찾는 게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많은 시청자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최강 디펜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안 가셔가지고 또 감사하는 말 하다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내란 혐의 수사 지금 진행 중인데 공수처로 지금 일어나됐습니다. 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석동현 변호사가 좀 얘기를 했는데 네. 내란죄 아니다. 예. 뭐 통치행위다. 네. 체포에 채채도 꺼낸 적 없다. 네. 등 또 뭐 이 석동현 변호사가 변호사는 또 변호인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예, 역시 뭐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이건 뭐건 또 검찰 수사관 간에 끝까지 버티고 항전하겠다는 메시지가 연일 발신이 되고 이건 하루라도 빨리 뭐 태극기 부대 극우 유튜버 전부 다 광장으로 나와 총출동하라는 그렇죠. 일종의 동원령 선포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내란의 고의성과 목적성은 없었다. 네. 요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전술은 시간 끌기입니다. 이건 지연 전략이다. 예. 네. 시간 끌기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시민을 분열시키고 이런 어떤 그 조금 이러는 그 전략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완전히 누구 피를 보고야 말겠다는 도끼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러면은 이제는 시민과 시민이 충돌하는 어떤 혼란과 어떤 물리적 충돌 이런 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국정 운영을 2년 7개월 했잖아요.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네. 그 기본도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 많잖아요. 지휘관들이 다 끄집어내라 뭐 다 얘기했다고 하는데 뻔뻔하게 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았는데 문부시고 다 끄집어내라. 끄집어내라. 근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또 다른 단독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네. 수방사령관한테는 네, 이진우. 4명이 가서 1명씩 끌어내라. 그건 더 정확한 구체적 지시였던 더 정확한 지시죠.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왔었다. 그러니까요. 몇 예. 번씩이나 전화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때 그 실병을 기동하는 주요 지휘관들한테 저희들 끄집어내. 네. 저거 막아. 부셔버려. 예. 다 쓸어버려. 아니, 근데 이런 이것도 걸 직접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왜 직접 자꾸 전화했을까요? 그거는 국방장갑 원래 입고 시나리오에 없었죠. 이게 아. 바로 치명적 실수인데 아하. 이게 내란 수계라는 흔적을 너무 많이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원래 시나리오에 없었어요. 네. 그때 한 12시 한 반경? 그러니까 4일 날 이제 그 00시가 넘은 시각에 네. 이상징후가 발견된 거는 의외로 저 계엄군의 출동 부대가 늦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부터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용현 장관한테 한 1,000명 보내야 써야지 왜 병력이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닥달하다가 예. 이제 사령관들한테 전화를 계속 한 거거든요. 네. 그게 1시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본인이 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시나리오는 김용현 장관이 다 이걸 지휘하는 걸로 하고 본인은 담화만 이제 계엄 담화만 네.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다툼의 여지 즉 나는 병력 출동을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원래 시나리오를 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계엄 선포하기 전에 주말 11월 30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1일이 일요일이었는데 이때 대통령이 이제 3일날 계엄을 하기로 결심한 마지막은
그 법무검토 보고가 올라왔대요. 아, 법무검토 보고요. 예, 거기에서 저기 병력 출동에 직접 관여만 하지 않으면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건 설령 뭐 탄핵 시비가 있어도 얼마든지 방어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네. 이 보고서를 보고 이제 저 D-Day와 H아워가 결정된 거라 이거예요. 결심을 했군요 그때. 예, 물론 그 전에 다른 보고도 있었습니다. 뭐 한동훈이 뭐 김건희 특검으로 돌아서고 있다. 뭐 명태균 황금폰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걸로 슬슬 예열이 있다가 법무 보고를 받고 네. 3일날 그 저기 저 이제 계엄을 계획대로 한 건데 그런데 차질이 생기니까 이제는 그런 어떤 룰을 지킬 여유가 없어요. 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버리는. 전화를 이렇게 엄청 했어요. 엄청 했습니다. 겁먹었다 해야 되나? 엄청 전화를 했어요. 뭐가 저 전화를 그렇게 급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놓고 내란 아니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때 국회는 다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당 네. 의원들은. 사실은 뚫고 들어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됐기 때문에 네. 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을 낸다는 거는 뭐 되겠다. 이게 12시 넘어서부터는 좀 희망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걱정이 있었다고. 어떤 걱정이죠? 이거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한다 한들. 무시하고 그냥 할까? 근데 실제 4시까지 4시 2, 30분에 계속 있었잖아. 별말 없이. 예. 그게 뭐냐면 포고령 무섭네요. 1호에 예. 그 모든 국회, 정당, 지방의회 정치 활동을 일체 금한다고 돼 있으니까 네. 이 계엄 해제 결의안 요구 이것도 정치 자체가 활동이다. 정치 활동이니까 포고령 위반으로 밀어붙이면 어떡할 거냐. 와, 무섭다. 그때 국회는 결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 그 결의 자체가 안 통하는 국면을 걱정하고 있었어. 그게 야당 의원 대다수 분위기였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에 이게 그 국회가 이걸 통과시켰을 때 우발 계획은 없었던 거라고. 아, 무조건 체포해가지고 네. 계엄 해제 못 시킬 걸 안 시킬 거를 가정하고 작전을 실행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할 리가 없는 작전이에요. 그렇죠. 왜냐 비무장에 거기에다가 저기 뭐냐 이렇게 중무장한 어떤 병력이 예. 이렇게 투입되는데 나오라는데. 아니 그걸 못 잡아? 이게 말이 돼? 그렇게 되겠네요. 생각해 보면. 예. 그리고 김영현 장관이 다 된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엄 해제되고 나서 내가 저놈 말 믿고 했다가 이 지경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왜 실패하냐고 이게. 이건 저기 그 오랫동안 뭐 이렇게 수사 인력 지휘해가지고 범인들 검거하고 이래든 감각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내란죄 뭐 아주 정확한 증거들 뭐 본인 기준으로 딴 사람도 많지만 완전 정확한 증거인데 저는 그래서 탄핵 심판에도 뭐 사실 이거 있으면 그렇게 꼬레 끌 것 같지도 않고 두 번째 지금 신변 확보 부분 공수처로 일원이 됐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부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저께인가요? 그 저기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공수처장하고 만나가지고 윤 대통령하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공수처가 네. 수사를 해라. 넘겨줬죠. 넘겨줬는데 그와 동시에 검찰 특수본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넘겨주냐 저거를. 지금 다른 피의자들 다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데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어제 검찰총장이 이걸 구구절절 설명하는 일종의 어떤 그 서신, 검찰총장 서신을 전국의 검사들에게 발송했어요. 서신을요. 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 아니 법리에 따라 가지고 뭐 넘겨주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수사기관끼리 협조하는데 도대체 검사들 반발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그러니까요. 이런 서신을 발생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당연히 법대로 넘긴 건데. 또 A4지 3장이요 길어. 예. 구구절절히 써놨어요. 이게 엄청나게 내부 반발이 심하구나. 지금 이런 상황에다가 반발이 얼마나 심했는지 막 총장까지 쩔쩔매는 상황이 벌어지더니 네. 어제는 급기야 검찰이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 그거요. 경찰 처음 봤어요. 예. 아니 다 이거 털었어요. 싸우려고 하는 건지 우종 그 국가수사본부장이죠. 네. 핸드폰 가져가 버리고 네. 또 박헌수 우리 저기 국방부 조사본부장입니다. 예. 거기도 다 가져가 버리고 예. 압수수색을 검찰이 경찰 군사경찰 다 가져가 버렸어요. 조사본부 차장은 구속시킨다는 거.
이 뭡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조사본부를 초토화하는 거예요. 왜 저래요? 국방부 검찰이? 조사. 근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금 경찰에 들어가서 공조본부라는 맞습니다. 이 수사 주체거든. 네. 거기가 초토화되는 거라고. 영등포 경찰서도 가고. 이게 지금 특수본에서 심우정 총장한테 극렬하게 반발한 다음 날 벌어진 일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어떤 진술이 있어서 네. 예를 들면은 경찰 강력계 형사 10명을 맞습니다. 파견받아서 정치인 체포조에 쓰려고 했다. 이런 진술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명분은 되는데 어제를 디데이로 해가지고 완전 다 쓸어버렸어요. 완전히 다. 압수를 해버렸어요. 예. 경찰, 국방부 다. 예. 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관 간의 다툼이 내전의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조짐이고. 이게 좋은 현상인가요? 나쁜 현상인가요? 아니, 이제는 검찰이 완전히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죽여도 하겠다는 저는 지난번에 계엄이 국방부 주도의 계엄이었다면 네. 지금은 검찰 주도의 또 모종의 사태가 사태가 일어난 일어나고 것이다. 있는 것이다. 예. 예.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의 시간 끌기,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 독점, 이런 것들이 국정에 다 어우러지고 또 윤석열과 석동현의 일종의 결사항전, 네. 이런 것들이 뒤엉켜가지고 막 그냥 혼란이 벌어지는 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심각한 상황으로 심각하죠. 보인다. 예. 예. 검찰이 이렇게 2차 배놓고 하루 만에 반대로 한 거는 뭔가 노리고 한 겁니까? 아니면 상황이 좀 그렇게 된 겁니까? 근데 사실은 진술이 나온 건 맞거든. 예. 여인형 나왔긴 나왔겠죠. 아니면 영장이 나올 일도 없을 건데. 네, 근데 문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인 것 같아요. 지금 여인형한테서 계속 진술을 받아내면서 네. 여인형이 언론에 보도되는 거 잘 보세요. 윤석열이 네. 작년부터 계엄 얘기를 했고 올해 여름에 특히 계엄 얘기를 많이 한 거거든요. 네. 그때마다 자기 말리고 심지어 무릎 꿇고 만류했다. 그런 얘기도 거의 했었어요. 울다시피 만류했다. 예. 이런 거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여인형을 좀 봐주고 그러면서 받아낸 게 경찰 쪽에 뭐 없냐, 군 쪽에 뭐 없냐, 예, 이런 거를 또 얻은 거 진술을 아니냐. 받아요. 그러면 여인형을 살살 봐주면서 거꾸로 이제 경찰과 군사 경찰을 갖다가 조질 수 있는 뭔가 이런 다량의 진술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관한 게 아니고 네. 주로 경찰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윤 대통령에 관한 뭐가 좀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내란 수괴보다는 내란 잔당들을 일단은 수사하는데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여인형의 진술입니다. 여인형이. 예. 예. 오히려 김용현은 대통령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딱 버티니까 그리고 대통령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별로 의미 있는 진술이 안 나오고 있어 지금. 더 이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진술 거부를 하고 있다고. 네. 그리고 버텨버려. 그러니까 살살 구실는 게 여인형 같아요. 그러면 예.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윤석열을 체포하거나 영장하거나 이게 맞지 않나요? 예, 그런데 계속 놔둬야 이런 됩니까? 식의 난립하는 수사기관의 네. 소모적인 경쟁을 정리하려면 일단 내란 특검이 굉장히 절실하고요. 특검법 빨리 통과가 돼서 예, 거기서 그래야 이게 정리해야 다 되겠죠. 정리가 된다는 거. 예. 예, 요거 하나는 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체포는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벌써 됐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간 벌기. 예, 그런데 또 한덕수라는 인물의 변수가 의외로 커 보입니다. 지금 어제 법안 6개 거부권 행사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예, 사실은 그 법안 6개는 거부해도 민주당이 이거 갖고 네. 판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하루 이틀 된 법도 아니에요. 그렇죠. 오래전부터 있고 이미 양곡관리법은 윤석열이 대통령이던 시절에 맞습니다. 다 거부했었던 계속 거부했던 법들이에요. 법안이었죠. 예. 예. 그러니까 새로울 것도 없어. 그리고 한덕수 입장에서는 농림부 장관, 주무장관이 반대하니까 네. 이걸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너무 민주당이 그 한덕수하고 결전을 벌일 필요는 없다. 네. 그건 다분히 소모적이고 헌법재판관 추천하고 네. 특검제 통과 이 두 개밖에 그 두 개만 없어요. 통과된다면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뭐 탄핵하겠다 문제는 이런 말을 없어요. 필요 없다는 거죠. 한덕 그렇습니다. 총리에 대해서. 나머지 법안은 뒤로 네. 밀어도 돼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좀 핵심이 아닌가. 특검만 좀 된다 그러면 수사기관도 일원화되고 뭔가 영장이라든지 등등이 좀 더 원활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판을 짜고 정리를 해주는 게 급하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큰 혼란으로 하는데 이런 식의 혼란이 앞으로 열흘만 더 지속되면 네. 즉 올해를 넘겨버리면은요 이제 국가에 진짜 심각한 파국이 옵니다. 그런 판단을 지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단순히 수사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저기 경제, 외교, 국가 신인도 거기에다가 이제 1월 10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취임이 임박한 이 순간에 한국이 이렇게 있다 장기간 혼란에 빠진다는 신호를 줘버리면은 예. 이거는 세계적으로 국가의 신인도 위신이 추락하는 건 물론이고 네. 중국, 북한도 우리를 얕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외부에서 흔들기가 들어온다고 네. 트럼프도 이럴 때 한국을 마음대로 요리해서 뭐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으려고 그럴 건데 그렇죠. 이때 이제 국가에 초래되는 불안과 불확실성이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기업이나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런 무정부 상태가 열흘이 더 간다? 그러면서 이게 해결될 희망이 안 보인다? 이거는 계엄 선포 못지않게 치명적인 그러면 얘기잖아. 지금이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이라도 빨리 오케이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게 해서 잡아나가야 잡아나가야 되는데 된다. 그냥 뭉개고 있단 말이에요. 1월 1일까지입니다 이게. 예. 그러면서 또 온갖 무슨 핑계가 등장하고 그런데 민주당은 한덕수를 탄핵시킬 수가 없다고. 네. 그 다음 대기자들도 못 믿을 뭐 똑같은 장관들이거든. 사람들이니까요 거의.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네. 그리고 또 다음 장관이 저 직무대행을 승계하면은 또 까먹는 기간이 이제 보통 한 열흘 이상 잡아먹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라면 좀 더 국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게 얼마나 국가에 지금 큰 위기인가를 보면은 이거는 지금 이 어떤 정부가 이걸 회복하는 능력을 보여주질 않고 자꾸 시간 끌기로 가고 이렇게 네. 되면은 제가 분명히 이거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예. 국가가 굉장히 심각한 파국적 상황에 올 수 있다. 힘들어질 수 있다. 예. 예. 굉장히 심각해진다. 상당히 그 부분이 저도 두렵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아닌가. 검찰이 뭐 경찰 압수해가고 이게 뭐 이 뭔가 혼란스러운 모습이 지금 보이거든요. 자, 군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측근은 충안파인데 군대 내에서는 대전파라고 거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예. 대전파 이건 뭡니까? 네, 저 노상원, 문상호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다 대전이에요. 대전 사람이라고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예,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네. 그런데 이런 걸 또 대전파다. 나는 이 기사는 좋은 기사가 아니라고. 네. 그런 식으로 무슨 파 이렇게 그걸 지연으로 엮어버리는 거는 네. 이건 언론의 좀 횡포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그는 이제 우연히 동향이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달라요. 네. 대전에 학교가 뭐 한두 개입니까? 그래서 그 충안파 같이 딱 한 학교에 1, 2년 선후배로 탁탁탁 그게 확실해. 대전은 얼마나 큰 도시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또 너무 이게 많이 나가는 거고. 그 햄버거집 해동 두 사람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대전 사람이다. 이래서 대전파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내가 그 기자가 쓴 거 보니까 좀 너무 인위적이다. 자기적이다. 근데 그때 그 문상호가 노상원 모른다고 국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죠. 그때 예. 그걸 내가 잘 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답변은 잘 모릅니다예요. 아하. 이 답변이 조율된 거고 그게 저 말 맞추고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국회 나가서 얘기했는데 나 잘 모릅니다. 요렇게 얘기한 거에 맞추라고 대령들한테 얘기를 한 거라니까. 네. 잘 모른다는 뜻은 모른다와 달라요. 그걸 그때 이미 짜고 나간 거라고.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네요. 잘 예. 모른다. 잘 모른다. 어. 그런데 잘 모를 수가 없죠. 네. 육사 육사 출신이고 이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모를 수가 있나요? 아니 그리고 근무인연도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요. 55 경비단.
그렇죠. 그 청와대 경비하는 부대입니다. 같이 근무했으면 당연히 알죠.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거리두기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로 얘기하고 되고 옛날에 근무인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왜 저런 답변을 하겠냐. 아하. 요게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대령들한테 다 지시를 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출마를 했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 그 거짓말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던 거지. 사실은 이게 햄버거집 회동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노상원이를 알아서는 안 되는 이유. 여기에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어 있었고. 그래서 계엄이나 내란을 논의했던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노상원은 후배들한테 진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나쁜 사람입니까? 네. 예. 난 이런 평가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랬는데 민주당 보고서에서도 뭐 XX, 네. 뭐 싸이 XX, 아하. 뭐 별의별 욕이 다 나오던데. 그거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실제로 의원님도 실제로 들은 노상원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다. 아니 제가 쭉 동기생이나 후배들 전화 돌려볼까요? 실제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상가에다가 자기 아집에다가 권력에 대한 어떤 그 판타지, 숭배, 힘이고 정이고 네. 이런 데다가 이제 뭐 신기 무소까지 해가지고 네. 이 사람이 그 위험한 사람이라고. 상당히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번에 전면 등장했습니다. 햄버거집의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거기에다가 또 눈에 띄는 게 이기갑 여단의 93회 여단장이 당시 휴가 내고 그 근처에 정보사령부 사무실에 대기를 하고 있었다. 판교에. 이것도 사실은 놀라운 게 직속 상관에 휴가 보고도 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휴가만 내고 왔죠. 휴가만 내고 보고 안 하고 그냥 나온 거잖아요. 근데 휴가 중에도 병력 출동은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노상원 얘기 듣고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그렇습니다.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맡길 중요한 임무가 있으니까 오라 그러니까 상관한테 직속 상관한테 보고를 못하니까 휴가 처리를 하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기갑 여단은 12.12 때도 출동부대입니다. 요게 구사단 광화문은. 이기밥 다 두 개 다 나왔죠. 예. 예. 거기 그 광화문 시청 점령한 부대들 아닙니까? 이기갑 탱크 부대, 예. 전차 부대. 그 광화문 앞에 있는 포 이렇게 포신이 있는 사진. 네. 그 유명한 사진 거기 거기에요. 이기갑 여단 그렇습니다. 주력 부대. 예. 그런데 이 부대를 일단 출동시켜 놨다 그랬다. 그다음에 노상원이 무슨 공작을 꾸몄다. 그러면 첫 번째 임무는 물론 성관이 직원 30명 체포해서 네. 비원 벙커로 데리고 가는 거였겠고 두 번째, 세 번째 임무가 있었을 건데 예. 저는 일단은 어떤 분란전을 획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 용어에 나와 있어요. 분란전이라는 게 그게 뭐죠? 그 윌리엄 린드라는 사람이 말한 제4의 전쟁론이 있거든요. 네. 그걸 장교들이 많이 본다고. 아하. 거기에 이제 옛날의 전쟁과 달리 심리전, 또 어떤 그 비정규전, 이념전 이런 것들이 결합된 현대 전쟁을 말하는 것이 제4의 전쟁인데 분란전. 거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분란전이에요. 사회의 중심 인프라를 갖다 공격하거나 혼란에 빠뜨려서 네. 전체를 시스템을 마비시킨다는 개념입니다. 그게 분란을 일으킨다. 예. 그러니까 시청역이나 어디에 인구가 밀집되고 시위대가 직결할 걸로 예상되는 지점에 네. 불의의 무슨 테러나 혼란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러면은 이거는 현역을 시킬 수가 없어요. 현역 장교는 신분이 다 밝혀지고 예. 또 어떤 정규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오비들 노상원 같은 사람. 그렇죠. 네. 그런 데서 일단 외인 부대가 등장해가지고 어떤 분란을 일으킨 다음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면은 예. 일단은 불의의 혼란에 사람들이 직결하기가 어렵고 또 군사적으로 개입할 명분을 만든다. 네.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 예. 이기갑 여단은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예. 어떤 그 주요 지점에 그 군사력을 투입해가지고 전차 몇 대마도 뭐 사실은 뭐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위용을 과시하는 예. 이런 어떤 계엄의 후속 프로그램에 노상원의 임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노상원의 말을 왜 기갑 여단장은 들은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지금 밝혀져 있지가 일반인인데요? 않은데. 예. 와. 그런데 이제 장관을 등에 업고 예. 이게 진급을 미끼로 해가지고 이거 장관이 너한테 맡길 임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장교들이 따른다니까. 네. 따르는 것도 놀랍네요. 네. 자기 직속 상관도 아니고 6년 전에 지금 벌써 전역한 네. 그 사령관을 따른다는 게 노상원 씨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이 사람 점집하고 뭐 보살이다. 안산보살. 예,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 네. 본인이 보살된다는 게 거기 손님들이 끊이질 않았다는 거 아니요. 용안집이라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기 있는 보살이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네. 지금 이게 어떤 군사력을 운영하는 이 엘리트 집단 내에서 네. 이게 이제 육사의 문화이자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상식과 합리성 또 국민들의 어떤 정신 속에서 하나의 전문 직업인으로 우리도 그 일원이다. 이런 어떤 이 현대 민주 사회의 군인의 직업 의식이 사라지고 네. 그 자리에 독특한 엘리트주의. 그다음에 자기들만의 선민 의식. 그다음에 끈끈한 선후배 문화. 네. 이런 걸로 육사 문화가 가둬져 버리면서 홍범도 장군 철거 문제까지도 보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게 육사의 왜곡된 문화가 됐고 네. 거기에서 이 노상원이라는 자는 장관의 권위를 등에 업어가지고 후배들에게 접근하는 일종의 어떤 그 브로커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는 자꾸 일반인 국민들 정서하고 괴리돼 가지고 이상한 어떤 그 별개의 집단을 양성하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신직업주의라 그래요. 아, 친직업주의라고. 네, 그게 뭐냐면 그 미얀마 군사 쿠데타의 군부가 네. 우리는 국가를 책임지는 엘리트이자 국가의 주인이다. 이런 군부 의식이 형성이 되는데 이걸 신직업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잘못된 직업주의란 뜻이에요. 그랬는데 이 오늘날 우리 육사가 미얀마의 쿠데타 일으킨 군부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참. 그런 어떤 상태로 가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논리와 사상 또 철학으로서 이렇게 풍부하게 채워지지 못하고 고립되니까 네. 그 정신적인 공허감을 뭘로 자꾸 채우려 그래. 그러다 보면 주술이 등장하고 무속이 등장하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의 신앙은 힘입니다. 힘, 파워, 권력이 곧 선인 겁니다. 네. 이런 식이 종교화되는 하나의 어떤 자기들만의 그 하나의 정신 세계를 구성하고 무속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 노상원이라는 자는 원래부터가 군 생활을 할 수 없는 완전히 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실형을 받고 나왔고 그렇죠. 물론 나중에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지만 예.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자기가 그 여성 교육생을 지배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성폭력으로 이어졌던 거고. 네. 그러니까 자기는 왕인 거예요. 왕이 그 마지막으로 좀 전에 우리 저 베프 촉 시간에 이렇게 그 최고위 과정 같은 데 가면 군경의 고위 간부들도 있고 예. 거기 무속인도 많고 김건희도 그거 같잖아. 사기꾼도 많고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뤄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좀 해주셨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뭐 김건희도 서울대 최고위 과정을 예. 나왔죠. 네. 예. 그리고 거기 가면은 사실 그런 다종다양한 사람들이 오거든요. 아. 그게 그 일종의 사교 클럽이라고 네. 보면 되는 것이죠. 그게 과연 국내 유명 대학마다 다 그런 과정을 운영해.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예. 예. 아,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고 예. 그거를 그렇게 이용하고 이 노상원 같은 사람도 아마 거기 가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군내 무속인의 이런 직업이 있으니까 연관성이 자꾸 김건희하고 연관성이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뭐 저만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 사회가 어떤 그 상식과 합리를 기초로 한 상호 간의 그 신뢰와 또 인간의 품격, 덕목으로서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는 문화가 파괴되고 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이런 열린 사회를 파괴하려는 어떤 세력들이 일종의 어떤 그런 어떤 상식을 깨는 다른 식의 그 정신 세계. 네. 이런 걸 해가지고 사회에 이제 어떤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다른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게 이제 무속, 돈, 권력입니다. 네, 딱 그게 맞아 떨어져요. 예, 이런 것으로 뭉쳐진 일종의 이익 집단.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 일종의 허영심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잘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또 의원님 휴가도 좀 보내드리려면 돼야 되는데 아마 당분간은 못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최강 디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내란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 사람 관여 사실도 드러나고 있고 북한군 정황, 위장 정황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부승찬 의원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국회 내에서 가장 뭐 제보도 많이 받고 가장 또 전문 같아요. 지금 12.3 내란 사태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는요? 지금 현재는 나올 거는 어느 정도 나왔고 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거는 과연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이제 군부 행동대장, 행동대원들만 지금 계속해서 관여되는데 과연 여기서 끝났을까? 이게 아하, 예. 이 중간에 디자인한 팀들은 없었는가? 계엄이 이렇게 어설픈가? 아하. 미리 준비됐다면 뭔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쪽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국방부장 김용현 예. 그리고 탁 사령관들이니까 군부만 연결이 돼 있는데 예. 좀 전에 우리 김종대 의원도 그 얘기 하셨거든요. 네. 다른 계통도 있을 것이다. 예, 없을 수 없다. 예,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을 좀 찾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홍장원 1차장이 난파선에서 뛰어내리긴 했지만 홍장원 1차장은 뭘 했냐. 음흠. 계엄 논의 과정에서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뭐 영국 영사로 갔다 오긴 했지만은 본인의 역할이 대테러 쪽이거든요. 네. 707 근무했고 계속 테러. 그 부분만 있었는데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1차장으로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장원의 역할은 사전에 이거를 모르고 전화 받아서 알았냐. 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요. 가장 믿을 수 있는 검찰은 뭘 했냐.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고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뭐 제보라든지 뭐 이제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점차 해 나가려고 해야죠. 지금, 뭐 군대 생각하고 쪽은 어느 정도 좀 네. 밝혀졌다면 네. 다른 것도 반드시 밝혀야 될 것 같고. 예, 예. 자, 의원님께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문자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곧 세상이 바뀔 것이다. 이 문자를 언제 받으신 겁니까? 아니 그거는 예. 이제 여인영이 보낸 건 아니고 여인영이 아니군요. 이게 문자 하나를 받았다고 하니까 여인영이라고 하는데 친분이 있나 싶어서 예, 제가 그 명확히는 네. 뭐 25일 교대에서 꼬랑주를 이빠이 마신 적 있다. 다른 육군 소장 셋이네. 그리고 여인영이가 진짜 한매치게 부승찬이를 씹어댔고 세상을 뒤집어야 한다라고. 요거는 다른 어떤 장교한테 문자를 받으신 거네요. 이런 내용에 네, 예, 여인영 그렇죠. 관련된 예, 내용에 예, 예.
이걸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거는 뭐 예. 말씀 예, 예. 좀 하여튼 이 그 문자 개헌이 전에 받았던 문자라는 거잖아요. 아니 뭐 이제 그 어간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영이 의원님을 상당히 불편해하고 싫어했다 이런 것도 있었겠네요. 이제 국정감사할 때 상당히 트러블이 있었고요. 네. 기억납니다. 예. 감사하면서 삼성 장군이 국회의원들 전체한테 네. 그렇게 거만한 태도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방첩사가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법이 없어요. 법적 근거가. 뭐 군사경찰도 군사경찰법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처벌 조항을 좀 강화하는 이제 방첩사법을 발의했었죠. 법안을 그다음에 발의하니까 예 그리고 자꾸 국방 예산과 관련된 걸 숨기니까 예산 30% 삭감, 네. 뭐 10%밖에 삭감은 결국은 타협을 봐서 어허. 10%밖에 삭감 못했습니다만은 그 삭감한 것 때문에 그 참모장 소형기가 잘렸다는 바로 이제 예산 소위 끝나고 바로 경질되는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악연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 얘기를 하면서 부승찬을 내가 어떻게든 하겠다고 네, 얘기했는데 네. 그 얘기 중에 하나가 곧 세상이 바뀔 것이다. 뒤집어질 거야. 뒤집어질 것이다. 요 문자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게 계엄하고 내란하고 연결 그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죠. 생각도 못 하셨겠네요. 아니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6월부터 제가 이제 개헌과 관련된 것들을 낌새를 채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개헌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조치가 상당히 의도되고 도발을 유도하려는 그런 오물풍선이라든지 뭐 이런 무인기 날리고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네요. 대북전단을 국군에서 직접 만들어서 보내고 합참에서는 이거를 묵인하고 이런 것들이 2015년에 북한이 목함질에 났을 때 고사포로 풍선을 공격했잖아요. 만일 북한이 이번에도 대북전단이나 혹은 우리 군에서 보내는 대북전단에 대해서 총격을 가했으면 혹은 무인기가 갔을 때 무력으로 이제 대응했다면 비상계엄은 성공했겠죠. 네네. 자 그런 것들을 눈여겨봤기 때문에 계엄 이런 걸로 뭔가 국면을 할 것이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6월에 그래서 6월에 제가 페이스북에 썼고 그게 기사화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항의 전화도 많이 받고 군 출신이 그런 얘기를 한다.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인석 최고도 그런 얘기 했었고 아니 현대사에서 무슨 계엄 이런 쿠데타 같은 걸 할 수가 있나. 엄청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많이 기사 받았는데. 나오고 올해 6월에 항의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건 지금 결과론적 얘기인데 그런 어떤 예고 어떤 준비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들어가서 계엄 해제하고 민주당이 되게 일사불란하게 잘했거든요. 그거랑 또 연결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 김민석 최고부터 시작을 해서 계엄과 관련된 경고 메시지를 계속 상임위 국정감사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하셨잖아요. 했기 때문에 좀 그나마 이번 비상계엄을 잘 막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날 상황을 보면 국민들이 너무 이제 그 제대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열망하에 제대로 대응해 줬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없었으면 아마 이게 우리 국회의원들만 있었으면 성공 못 했겠죠. 다 합쳐졌기 때문에 국회의원, 우리 국민 또 제복 입은 우리 시민인 군인들, 중간 지휘관들 맞습니다. 그분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막은 거 아닌가 생각 드는데 좀 다시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하필이면 12월 3일 날 그날 실행한 거. 이 스모킹 거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뭐 11월에도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면 11월에도 뭐 한다 그렇고 시간적으로 박한수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의 시간을 고쳤다고 하잖아요. 원래 H아워라고 그러나요? H아워를 22시에서 23시로 고쳤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좀 앞당기려고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명태균이나 이런 건들이 상당히 컸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이 원래 12월 4일이었거든요. 12월 4일로 계획돼 있다가 이제 주말로 연기한 겁니다. 전략적으로 민주당에서 주말로 연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못 참지 않았겠나. 그리고 한동훈 측에서 이거 가결시킬 수도 있다 이런 네, 예, 그 얘기도 메시지가 계속 나왔고요. 아. 11월 30날, 12월 1일 날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윤석열 쪽에서 한동훈을 만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동훈이 이제 그거를 받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야. 언론에다가 이거 뭐 통과 가능성 뭐 이거에 대해서 네. 언급하니까 이제 다급해졌던 것 같고요. 그쪽에서도 알긴 알 겁니다. 본회의 전날 날짜를 선택하는 게 상당히 네. 국회의원들이 다 대기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절박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인영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체포 명단을 김용현한테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윤석열이 평소에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언급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예. 작성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윤석열 본인이 작성했을 가능성도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윤석열과 김용현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 둘이가 작성했다, 예, 체포 명단은? 이름들이 들어간 거 보면 네. 김민석이나 뭐 조국이나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간 걸 보면 김용현하고 윤석열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김민웅인데 김민우 적어놓고 뒤에 동그라미 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누군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지시 받는 사령관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구구 유튜버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인물들 네.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네. 예. 자, 지금 노상원 얘기를 좀 했는데, 이 노상원이 이게 오래전에 이제 퇴역했던 네. 나갔던 군인인데, 어쩌면 지금 비선 역할로 네. 일반인 민간인이 계엄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개입이 돼 있거든요. 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멘탈적으로 상당히 노상원 자체가 출신도 그렇고요. 네. 출신을 보면 뭐 대전 출신의 네. 그다음에 지금 박홍렬 네. 전 경호실장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 경호실장의 총장할 때 이제 비서실장도 김용현이 했고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노상원이가 이제 또 일본통입니다. 일본 쪽입니까? 일본통에서 예. 일본에서 이제 5년 정도 파견 근무를 갔었던 인물이고, 그다음에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상호하고는 이제 경호실 근무연도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봤을 땐 7사단의 이제 대대장, 수색 대대장을 둘 다 같이 했거든요. 인연이 있네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노상원이 문상호를 아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본인이 사실은 이제 성추행 문제로 해서 네. 정보학교장 할 때 성추행 문제로 해서 이제 해임되는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만회하려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잘 김용현하고 맞아 떨어졌고요. 딱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박흥렬을 중심으로 왼팔 오른팔이었으니까 김용현하고 노상원이 네.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김용현이 소통을 자주 했던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노상원, 이 정보사의 이 폐쇄성이 노상원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했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정보사는 어떤 기관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정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금 뭐 기무사, 보안사, 방첩사로 가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완전 거죠. 다르죠. 네, 대북 정보 위주로 해서 네.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 정보까지 다 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북 정보 같은 경우는 뭐 영상 감시, 감청 뭐 이런 것들이 주 업무고요. 그다음에 뭐 기술 쪽으로 보면은 뭐 항공기라든지 미사일에 대한 성능 분석, 그리고 이제 특수 임무와 관련돼서는 HID 같은 요원들을 관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들의 주요 표적, 그다음에 인물들을 분석해서 어떻게 암살할 것인가, 뭐 이런 업무까지 다 하는 데가 정보의 전체적인 군에서 예.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데가 정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 정보사가 이 내란 계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뭐 한 네. 거라고 봐야 되겠죠. 했죠.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네. 신문단장이 들어갔다라는 거하고 신문단장은 뭐냐면
이제 체포를 했을 때 제2 수사단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문은 정보사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빵빵빵 여단에서 또 개입했다라는 거는 HID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인 거고 HID가 들어간다면 이제 어떤 역할을 할지 이제 뻔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아하. 정보사의 임무를 맡고 있는 장들이 개입한 거죠. 말씀대로라면 이 정보사에서 선관위 직원들 체포하고 해가지고 신문까지 해서 네. 부정선거를 맞다. 네. 부정선거 맞다. 네. 이런 자백을 유도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제 선관위 30명을 이제 체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 체포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문을 맡아서 하는 아주 신문 능력은 탁월합니다. 그거를 완전히 그 신문하는 사람들을 키워내고 이런 역할들도 정보사에서 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외에서 간첩, 그 다음에 이제 북한 탈북자들, 간첩들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신문은 정보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그럼 정보사 이거는 뭐 진짜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일어날 뻔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무섭습니다. HID 같은 경우도 예. 마찬가지고요. HID 같은 경우는 우리가 1952년 금정산 공비 침투 사건 이거를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발췌 개헌을 노리면서 네. 여소야대 전국을 어떻게든 넘어보고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로 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죄수들을 형무소에 있는 죄수들을 풀어서 네. 공비 역할을 맡기고 그거를 계엄령 근거로 그리고 계엄령의 지속 그다음에 국회의원 체포 근거로 사용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5.18 때 뭐 아시겠지만 무장공비 썰이 많았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HID가 임무를 맡았다면 그런 임무를 맡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HID 말씀하셨는데 HID도 사실은 정보사 예하에 있는 네. 거고 이 동원을 노상원이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HID가 뭐 말씀하실 수 있는 까지만 말씀 주시죠. 어떤 역할을 하려고 저기 간 겁니까? 저는요 예. 기본적으로 이 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뭐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군은 계엄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명령에 따를 리도 없고 아하. 그다음에 동원될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번 군이 동원된 걸 보면 수도권 내에 있는 사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동원력이 약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북한 변수가 들어와야만이 북한이 무력으로 공격을 했을 때는 상당히 쉬운데 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엄을 이게 끌고 갈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요. 아하. 그래서 HID가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뭐 안 봐도 뻔한 거고요. 임무 성격과 맞춰봤을 때 소요 사태를 일으키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뭐 폭파라든지 이런 걸 하고 이제 합수본이 꾸려지고 합수본에서 북한의 소행이라 발표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지 않았나. 저는 그냥 임무와 연계돼서 추정을 해보면 HID 임무 자체가 그런 거니까. 예, 국내 임무는 거의 없고요. 네. 그다음에 훈련할 때도 HID가 가끔 동원이 되긴 하는데 북한군으로 동원이 됩니다. 북한군으로. 예, 뭐 특전사랑 네. 뭐 합동 훈련한다든지 네. 뭐 이럴 때 이제 북한군 침투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전사가 이들을 이제 생포하고 그다음에 사살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HID가 동원되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HID가 굳이 이쪽으로 올 리도 없고요. 근데 이제 제보를 받은 김병주 의원은 처음에 이제 체포조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 HID에 대한 설명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김어준 총수가 얘기한 게 조금 신빙성은 있다. 너무 신빙성이 있다. 디테일하기 때문에 네. 신빙성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한동훈을 사살하라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HID 역할은 분명 암살이나 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다. 부대 특성이 당연히 그런 거기 때문에 연결시켜 주신 건데 예. 의원님 주장하신 그 말씀 중에 정보사에서 인민군복 네. 그 3개월 전에 제작 네. 의뢰했다. 네. 요 부분은 좀 납품도 만료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원래 이런 게 반복되는 건지 아니면 아주 독특한 상황인 아니 건지.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제 이런 인민군복을 제작은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7월 말
이거를 긴급 소요로 나라장터에 올라온 거를 저희가 확인했고요. 네네네. 그 전에 이제 제보도 받았었습니다. 제보도 받았는데 뭐 어느 업체다라는 제보까지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나라장터를 통해서 이제 군간복 30벌과 하전사복 176벌을 이제 긴급 소요로 요청한 게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긴급 소요 자체가 이제 좀 특이하더라고요. 쭉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정규적으로 하는 건 있습니다. 아, 있긴 한데 요거 긴급 소요는 조금 특이한 측면이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요게 혹시나 지금 내란하고 왜냐하면 예. 제가 이제 이게 꼭 계엄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은 지을 수 없습니다만은 7명 HID가 7명 8명 정도가 한 팀이고요. 네. 7명이 이제 강원도에서 왔다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20여 명은 오비 예비역들이라는 게 예비역들은 이제 인민군복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인민군복을 입혀서 작전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뭐 이제 김어준 총수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뭐 이렇게 묻는다. 예. 뭐 이런 것들을 일부러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이 이용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네. 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좀 놀라운데 여기 우리 뉴스토마토에서 뭐 새롭게 말씀 주실 건 없습니까? 딴 데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니 뭐 이제 특별하게 이제 보는 거는 네. 뭐 이게 기갑 여단이 뭐 관여가 돼 있다. 이기감 여단의 여단장이 네, 정보사 휴가를. 사무실에 휴가 네. 받고 대기 네. 중이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전 모의가 이미 됐던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새로운 거라면은 아직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거라 이제는 팩트 체크가 안 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인물들이 지금 나올 것이다. 인물들이 나올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기감 여단은 그럼 여단장은 누구의 명을 받고 갔느냐, 아. 노상원이 불러서 갔느냐, 예. 여기를 관할하는 게 또 지작사령관이거든요. 아, 주작사는 포스타 지작사령관이요? 네, 지작사령관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예. 지금 지작사령관이 지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제보상으로 확인은 안 된 겁니다만은 제보상으로 여인영과 그다음에 이제 사령관들과 지작사령관이 이제 화상 회의를 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발포 명령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방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적하고 있는 그런 거. 낱낱이 드러날까요? 그 상황실이라 그러면 다른 장교들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비공개 화상 회의를 했다라는 것까지는 아.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주작사령관도 뭐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의 증언이나 뭐 회의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뭐 바로바로 이제 구속 수감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라 예.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구속이 안 됐을 때는 제보가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물론 네. 오정부도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제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상당히 제보들이 좀 적어졌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고사를 했거든요. 네. 고사한 이유가 이제 국정조사 특위로 들어가면 제보가 또 제한될 것 같은 더 안 느낌이 올 들어요.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어떤 제보를 받고 확인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정조사 특위 명단에서 빼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빼져서 앞으로 이제 제보라든지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것들은 밝혀내도록 그 그렇게 이기감 여단이 말씀하셨는데 이 여단장이 거기 이제 있고 이기감 여단 파주가 있지 않나요? 네, 파주에 1군단에 합니다. 파주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막 여단장이 출동하라면 전차 몇 대는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요. 예, 충분히 휴가든 뭐든 네, 예. 지시 내릴 수 있는 거고. 지시 내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전차 몇 대만 가도 저는 끔찍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그걸 본회의장에서 뭐 사격 공포탄 3발만 쏴도 예, 끝나는 거죠, 사실은. 끝나는 거죠. 예. 그 군중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 위에 공포탄 한 산 쏴도 다 군중들 해산되겠죠. 예. 그런 것들까지 아마 노렸지 않을까. 앞으로 아직 우리가 발견한 거는 또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기갑 여단장이 휴가 몰래 내고 나와서
그 사무실에 있었다는 건 발견이 됐지만 그다음에 누가 지시했고 정책차장도 갖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정책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연루 가능성이 국방부 있기 때문에 정치실장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밝혀져야 밝혀내야 되고. 된다. 예. 마지막으로 윤석열 어제 좀 변호사 통해서 체포의 채자를 꺼낸 적도 없다라고 네.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구속이나 체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말입니다. 본인.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곽정군 사령관 양심 고백할 때도 제가 있었거든요. 예. 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방전문위원이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설득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박범계 의원님이 거기 이제 참여를 하고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참여를 해서 한 3시간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의결 정족수가 안 됐으니 문부 쓰고 들어가서 빨리 체포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내부에 본회의장에 의결 정족수를 세고 있었던 또 스파이가 있었던 거죠. 저기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예. 그런 것들 저는 다 다른 범죄는 뭐 다른 범죄도 밝혀내야지만 내라는 우리 국가의 민주주의를 깨려고 했던 민주주의의 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하나 다 밝혀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계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비아폰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비아폰이요? 예. 비아폰을 사용하면 자체 녹음 자체가 안 되고, 예. 그다음에 밝히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령관이 현장 지휘관한테 전화해서 비아폰 갖고 있냐? 예, 갖고 있냐? 그러면 이제 비아폰으로 통화하고 아니면 내가 나중에 다시 할게 하는 식으로 철저하게 비아폰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전에 다 모의 과정에서 교육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사령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밝혀지는 거가 6월, 10월, 11월 뭐 그 이전에도 계속 있었지만 이 3달 동안 대통령과 군부가 이제 모였다라는 거. 네. 거기 이제 군인들만 모였겠느냐, 다른 사람도 있지 않았겠냐 이런 것도 이제 추후에 밝혀져야 될 내용들이죠. 유한님께서 우리 부승찬 의원님,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라고 아주 행복해하고 계세요. 하트 이렇게. 예. 지역구 어디시죠? 용인시 병입니다. 용인병, 용인 네. 수지 지역구시고. 네. 뭐 지금 후원금 이런 거 필요 없습니까? 1월에 다시 지금 다 차서요. 다 찼어요. 뭐 전국 단위로 들어와서 예, 국민들이 많이 도와주셔갖고요. 네. 예, 후원금은 다 찼고 또 1월부터 이제 또 지금 다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잘 뽑았다. 그 같이 경쟁했던 분도 군 출신 아니었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아주 가까운 단짝이었습니다. 저도 잘 아는 사람이긴 한데 예. 그분이 됐을까 하고 지금 우리 부충선 의원님 되신 거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가 아니냐. 네. 이렇게 아주 로라님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 계속 글들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많이 잘 들었고요. 예. 계속적으로 활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보면 김병주 의원님하고 예. 두 분이 아주 잘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네, 네. 이거는 전문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예. 같아요. 왠지 그거 하러 갔던 국회의원 당선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나 또 감사하고 계신 게 고맙습니다. 하여튼 국민들만 생각하니까요. 네. 이제 저도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싶어서 네. 지금 이제 들어갈 때부터 등원할 때부터 국회의원 배지를 안 달고 있거든요. 지금 또 태극기하고 딴 걸 달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탄핵이 네. 결정될 때 제가 이제 배지를 달겠다고 스스로 아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좀 저도 한번 달아보고 지역 행사도 가보고 싶습니다. 배지를 그때쯤은 다실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 지금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립니다.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통통몰 앱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회원 고유 번호 코드 한 번만 실시간 채팅창에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댓글을 단다면 5번까지 총 5,000 통통 쿠폰 드립니다. 실시간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 또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월요일 방송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식당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박범계 의원 대담이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